자, 최근 이재명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돼서 연일 막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대북송금 기소로 인해 지금 이재명이 실제 언론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했다 하지 않습니까? 언론사를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 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이재명의 막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제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을 옹호해주고 쉴드 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고요? 노정면, 양문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이제는 노정면, 양문석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어제 회의만 보더라도 7명 중에 4명이 이재명 방탄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용교, 정청래, 이재명, 장경태. 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이재명의 방탄 발언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특히 이재명 수사에 있어서 불리한 얘기를 했었던 안부수 김성태와 관련돼가지고 모해 위증죄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재명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시대의 조작 사건이다라고 말하면서 언론을 향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재명이 비교했던 게 뭡니까? 바로 안부수 판결문과 더 나아가 이화영 판결문이에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안부수 판결문에는 인정해준 걸 이화영 판결문은 인정 안 해줬다. 그래서 이거 시대의 조작 사건이다. 왜 언론들은 그거 쓰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안부수는 왜 고발하는 겁니까? 안부수는? 네? 아니, 안부수 재판부는 이화영 재판부보다 신뢰하면서 근데 왜 그런 안부수는 왜 고발하는 거냐고. 지금 뭐겠습니까? 안부수도 불었기 때문이죠. 어떤 거 관련돼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관련돼서. 근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검찰에 회유됐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안부수도 검찰에 회유되고 이화영도 검찰에 회유되고 김성태도 검찰에 회유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그 정도로 우리 검찰이 회유와 관련된 능력이 있으면요. 이 나라에 못 잡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나라에 못 잡을 사람이 어디 있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건도 아니고요. 북한에 돈을 보낸 사건이에요.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액수만 100억이 넘어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안부수도 회유하고 김성태도 회유하고 이화영도 회유했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검찰이 회유를 못할 사람이 어딨냐고. 네?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이 나라에 범죄자가 없죠. 다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사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유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연일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그래 회유당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좌파 여러분들 제발 2024년 대한민국을 적응 좀 하세요. 절대 그런 일은요 현실 세계에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뭡니까 드라마로도 못 쓰여지고요 영화로도 못 쓰여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 모든 관련자들이 회유당해. 모든 관련자들이 다 속임당합니다. 이게 가능하냐고. 예?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이거는요. 드라마, 영화로도 소재도 못 쓴다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소재로 쓰고 있고 그걸 지금 연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네? 자,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론들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라는 비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느지막이 이제 와가지고 언론 단체들이 입장문 내더라고요. 이재명 애완견 망언을 사과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이걸 더 빨리 냈어야 되는데 참 늦게 냈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언론들을 향해서 애완견이라고 말한 건요 지난주인데 이게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서야 입장문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기자분들은요 발로 뛰어야죠. 네, 실제 이재명이 자신들을 비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발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언론사들이 하나하나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관련돼서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실제 SBS가 팩트체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한국일보도 팩트체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젠 이걸 넘어가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TV조선도 팩트체크해주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조선일보도 팩트체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틀렸다. 실제 안부수 재판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안부수 판결이나 이화영 판결이나 거기서 거기다. 모두 다 대북 송금에 대해 인정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모두 다 이재명의 관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이 두 재판부 모두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이러한 판결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또는 읽어봤다고 하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국민들을 속여서 여론몰이 해보겠다는 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네, 절대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이재명이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현금 주면 불법이다. 이화영이 바보냐면서 연일 검찰을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엄연한 대북 제재가 있는데 이화영이 어떻게 북한에 돈을 보내줄 수가 있느냐, 이화영이 바보 아니냐, 바보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재명 씨, 이화영이 바보인지 아니는요,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이재명 재판부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을 정말 바보로 만든 건 검찰이 이화영을 바보로 만든 건지, 아니면 이재명 지시 아래 그 말도 안 되는 대북 제재 속에서 이재명이 대북 송금을 지시했는지 뭐 하는 겁니까?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즉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그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재판이나 잘 받아라 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을 진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는다라는 거죠. 실제 이 이화영의 대북 송금에 있어서 1심 선고를 내렸던 이재명과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이재명의 방북 사례금이다. 더 나아가 판결문에 이재명을 104번이나 언급한 이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재판을 맡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계속 연일 대북 송금 관련돼서 강성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성적인 목소리. 자, 그러면 저는 이게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있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점점점 대표입니다. 점점점 대표. 즉 자신과 불리한 것들이다 하면, 더 나아가 자신이 뭔가 얘기를 하면 이슈가 될 것 같으면요, 뭐합니까? 입을 닫았던 게 이재명이에요. 입을 닫았던 게, 또는 꼬리를 잘랐던 게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북 송금 관련돼서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재판부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언론까지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왜 이럴까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쫄았거나,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 재판을 정치적인 맹점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목적이 재판 지연을 하기 위한 겁니다. 재판 지연. 즉 지금 이재명은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별거 다 할 거라고요.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거고, 뭐 여기를 수원지가 못 받겠다, 이거 서울로 보내달라라는 별의별 짓 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밑작업이 필요해요. 밑작업. 그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들. 네?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을 해야 되니까, 그 재판을 지연함에 있어서 어떻게든 여론을 몰아가야 되니까, 그 여론을 가지고 재판 지연 행위를 해야 되니까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저 말도 안 되는 막말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막말들을 지금 민주당이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재명이 이러면 이럴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왜겠습니까? 진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린 놉니까? 우리 놀아? 우리 안 놀아요. 지금도 많은 우파 시민단체장부들, 그리고 우파 변호사분들이요, 법정 앞에 가서 이재명 재판 수사 재판 빨리 끝내라 라고 촉구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된 사건들 검찰한테 빨리 수사하라고 촉구 목소리 내고 있어요. 우리도 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보는 건데요. 자, 더 중요한 건 이재명이 대북 송금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대북 송금을 포함해서 재판만 4개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혐의가 몇 개라고요? 11개라는 겁니다. 7개 사건에 혐의가 11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모든 걸 다 뭉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걸 이재명이 진짜 다 뭉갤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좌파들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뭉개고 이재명의 대권 행보를 가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이거 못 뭉개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절대 못 뭉개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슈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수면 위로 뛰어오르게 우리가 목소리 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의 1심 선고입니다. 이재명 1심 선고.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재명이 4개 재판,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7개 사건의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1심 재판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1심 재판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가장 먼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제 증인 출석이 한 2번 남았대요. 2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증인 출석 2번이 끝나고 나면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예요. 들리기로는 지금 올해 여름 안으로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여론 띄우면 되죠. 여론 띄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론을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물증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이 뭐 했습니까? 이재명의 위증교사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틀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그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 안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내가 김 대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자마자 지금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검찰의 나팔수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녹취록 관련돼가지고 그거 증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재명의 무죄를 입증해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녹취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 녹취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 어제 국민의힘이 공개한 녹취록은요 4분가량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녹취록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분 가까이 넘는다고 해요. 거의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분 중에서 지금 딱 4분 깐 겁니다. 4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공개될 녹취록이 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더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왜 이 녹취록이 공개되지 못했던 걸까? 자, 제가 알아보니까요. 실제 이 30분가량 되는 녹취록이요. 모든 언론사에 다 들어가 있대요. 모든 언론사에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사들이 그 녹취록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공개하지 않았던 걸까요? 바로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당사자입니까? 이재명과 통화를 했던 위증교사 공범인 김진성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이재명을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 낼 수 있겠지만 실제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던 김진성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을 그동안 언론사가 공개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공개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공개됐습니까? 당사자가 동의를 했으니까. 당사자가. 네? 실제 이 녹취록을 녹음한 건 누구라는 겁니까? 김진성 당사자. 그리고 이 녹취록이 공개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사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이 녹취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실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의 위증교사 녹음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TV조선에서 추가 녹취록 공개를 하더라고요. 추가 녹취록.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위증교사 육성 녹취록의 서막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고 튀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TV조선이 지금 어떠한 추가 녹취록 공개하는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2018년 12월 24일 이재명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할 증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김 전 성남시장 측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검사 사칭 사건을 이 대표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상대방인 김 씨가 당시엔 선거 캠프에 나가 있어서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고 대답하자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됐을지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했다고 보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재차 김 씨에게 요구합니다. 김 비서관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묻는 TV조선의 질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자, 시청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아니, 안 들은 얘기를 왜 해줘요? 안 들은 얘기를. 네? 지금 실제 이재명과 통화를 했던 김진성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좀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 있었다. 왜 밖에 먼저 나와 있었냐? 선거를 위해 밖에 먼저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 성남시 내부에서 누가 KBS랑 연결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게 실제 애매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뭐라는 겁니까? 아유, 그냥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형적인 위증교사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위증교사. 네? 위증교사라는 게요, 막 협박하고, 뭐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모르는 걸 안다고 얘기하고, 아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위증교사라고요. 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로 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은 TV조선이 이재명이 위증교사 통화록과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제 백브리핑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의 이러한 위증교사 추가 녹취록을 전체를 다 공개했어요. 전체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걸 들려드릴 거냐. 첫 번째, 어제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그 위증교사 녹취 파일, 그리고 어제 백브리핑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이재명의 추가 녹취 파일, 여기를 보시면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 한 가지. 자, 어떤 공통점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우선은 어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의 위증교사 녹취 파일부터 들려드리고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 어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의 위증교사 녹취 파일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예. 잘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근데 당시에 정치적으로 예.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 비서관 핵심이었으니까 예.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예.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증명은 안 됐지만, 예.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예.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예.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게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글쎄, 아니, 뭐,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저기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예. 예. 어쨌든 내가 주도를 했다. 그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 알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거고, 예.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예.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예. 혹시 기회 되면 네네. 뭐 그때도 뭐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되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네.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예. 에, 또 어떤 취지로 그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고민해 저 변론 해주시면.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때는 되고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나는 뭐 다른 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판결문하고 글을 보내드릴게요. 판결문하고 우리가 했던 주장 네. 재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잘 한번 알 일단 거예요.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아까 얘기를 좀 되돌아가서 네. 그 자료를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예. 어쨌든 한번 갖고 싶은 그 생각은 나던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예.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예, 보시고요. 해주시면 예.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네, 그래요. 또 통화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통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이재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타겟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타겟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실제 검사 사칭과 관련돼서 실제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전과가 있지 않았어요. 전과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그와 관련돼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에 자신의 검사 사칭과 관련돼서 누명을 썼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명을 썼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허위 사실로 관련돼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했던 겁니다. 이재명 이와 관련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 하겠습니까? 이재명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당시에 타겟이었다. KBS랑 성남시장이랑 더 나아가 검찰이 짜고 치고 나를 어떻게든 뭡니까? 범죄자로 만들려겠다. 나를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첫 번째,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다. 두 번째,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그래 나한테 덮어씌우려고 그랬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추가 녹취록에도 똑같은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국민의힘이 공개하지 않았던 이재명의 위중교사 추가 녹취록 지금부터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을 기초적으로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실제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또 하는지, 타겟이란 얘기, KBS 검찰 성남시가 짜고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그 취지의 발언을 이재명이 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어제 국민의힘이 공개하지 않았던 추가 녹취록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통화 가능해요? 막 받으니까 끊어졌습니다. 예. 예. 텔레그램은 여전히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얘기 좀 하죠, 뭐. 예, 제가 충분히 다 출력해서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예. 오래전 일이긴 한데, 네네. 제가 우리 김 기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구체적 사건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쪽에서 벌어진 일은. 예.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아침에, 주연 지난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예.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보고 나서 제가 아까 텔레에 잠깐 답변을 어떻게 저희를 네네.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마침 전화하셨는데 한 번 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내용으로는 하여튼 최초로라는 누군가가 네. 하여튼 공적 타겟은 목표는 나였기 때문에 예. 고발을 하면서 KBS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건 분명하고 다만 그 내용이 고소 취소였는지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실제로 KBS하고 전화한 사람은 누구예요? 뭐 누군가 했을 거야. 시장님이 직접 하진 않았을 거고. 그 내용까지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그 지사님 변론 당시의 예를 보면 아무튼 선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해명이 됐어야 될 이제 상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당시 듣기로는 뭐 KBS PD들이 몰래 얘기해 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고소 취소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고 신경질 내고 네, 내가 빨리 잡혀야 거기를 뭐 구속 취소를 하든지 뭐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안 해줬고 네, 내가 늦게 가는 바람에 네, 네, 그래서 뭐 구형도 미루고 네, 내용 봤습니다. 저절로 막 성질 내고 그랬죠.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다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그래서 좀 서로 협의. 네.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 준비하고 있어요. 말하는데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했을지는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된 상황 아니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자세하게 돼 있는 게 지사님 변론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수행을 안 하고 있어서 오재권이한테 번호를 알려줬다고 돼 있더라고요. 오재권. 네. 오재권도 나중에 계속 근무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로 나오면서 준비하면서 오재권. 맞아. 오재권한테 좀 물어봐야겠구나. 오재권을 내가 수행을 시켰죠 그때. 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안 된다고 원래 보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된다고 봤는데 막 억지로 기소해 놓은 거고. 이거 의견이잖아, 의견. 네네. 유죄 판결 인정됐지만 나는 억울하다. 네. 그 얘기인데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냐. 의견인데 억울하다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논점이고 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재권을 한번 찾아봐야겠네. 근데 오재권이가 통화한 걸로는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아니 통화를 안 해도 수행을 했으니까 KBS 측이나 이런 거 하고 뭐 한 얘기를 알고 있겠지. 네, 그때 수행을 오재권을 제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재권은 뭐예요? 모르죠? 지금 저기 과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하다가 지금 체육진흥과장 같은데요. 그렇군요. 거기다 우리 연락해봐야겠구나. 예. 그래요. 김 선생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될 입장이었다. 네, 변호인들하고 또 논의하실 거니까. 네네네. 하시면서 수시로 말씀하시면. 그럴게요. 예. 잘 인지해서. 그래요. 전화 드리려도 오늘 또 이분 날 행사 바쁘실 것 같아요. 연락 안 드려요. 이거 하고 있지 지금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이 되네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취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재명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녹취록에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재명이 타깃이 되고 실제 검찰 KBS 성남시가 이재명을 노리고서는 그런 수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추가 녹취록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네? 누군가가 하여튼 공격 타겟은 목표로 나였기 때문에 고발하면서 KBS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건 분명하고 KBS하고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만일을 상의했던 거 가능하면 자 뭐라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자깃을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다 짜고 쳤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재명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녹취록 다 두 군데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재명의 혐의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이 검사 사칭 의혹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서 김진성이 재판부 가서 증인 발언을 해줄 거를 노리고서는 이재명이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이재명과 말과 달리 KBS, 더 나아가 검찰, 더 나아가 성남시는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요. 했을 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했냐. 그 당시에 말하는 KBS 당시 PD가 뭐라 그랬냐. 이재명 검사 사칭 누명 썼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법정 진술했습니다. 더 나아가 KBS 전 간부도요. 검사 사칭 이재명 주범 몰기에 대해 들은 적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KBS 당시 성남시, 당시 검찰이 나를 타겟으로 두고 나를 어떻게든 검사 사칭으로 몰기 위해서 짜고 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라는 겁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당사자들이.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 말을 믿을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자, 누구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저는 이재명 말을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 당시 객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이재명의 검사 사칭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언제입니까? 바로 2002년이에요. 2002년. 네. 자, 보시는 것처럼 2002년 KBS 추정 60분을 비롯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에 전과 달았던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신규 여러분들. 2002년 당시에 이재명이란 존재 알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네? 2002년 당시에 아유, 이재명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지, 이재명 뉴스에 맨날 오르고 이재명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지 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 계세요? 2002년에 이재명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왜냐? 이재명은요, 성남시장 단계 2010년이에요. 2010년. 이때 당시도 우리 국민들 몰랐어요. 이때 당시도. 네?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2002년에 검사 사칭과 관련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하나를 넣기 위해서 KBS, 검찰, 성남시가 짜고 쳤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정치적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앞뒤가 맞냐고.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아니, 2002년에 이재명이 뭔데? 네? 이재명이 뭔데 KBS, 검찰, 성남시가 짜고 이재명을 타겟으로 노립니까? 타겟으로 노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아무것도. 자, 어느 정도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요, 국민일보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네? 국민일보 2002년 7월 3일 수요일 이재명 변호사 구속. 요만큼 코딱지만하게 나온 게 바로 이재명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아셨어요? 이재명 구속됐다라는 거? 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이재명이 구속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검사 사칭과 관련된 실제 자신의 전과 기록이 드러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지난 2018년 경기도에서 후보 토론에서 거짓말한 겁니다. 누명 썼다고. 근데 이거 실제 허위 사실로 인해 걸려드니까, 실제 이것이 기소가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김진성 씨를 데려다가 위중교사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중교사와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자신이 타겟이었다. 실제 그 당시에 KBS, 검찰, 성남시가 나를 타겟으로 짜고 쳤다 라는 식의 녹취록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유도신문 하잖아요. 유도신문. 그런 식으로 얘기해달라. 내가 타겟이 됐다라는 식으로. 그 당시에 성남시가 KBS랑 뭔가 짝짝꿍 해가지고 나를 몰려고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도신문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위중교사라고요. 위중교사. 다시 보여드립니다. 네? 김진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애매하다. 그땐 내가 먼저 밖에 나왔다. 뭐 때문에? 선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성남시랑 KBS랑 연결되니 나는 모른다. 이거 애매하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재명이 뭐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 그냥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왜 해줍니까? 못 들었는데. 네? 아니, 못 들은 얘기를 왜 들었다고 해줘요? 더 나아가 뭐라는 겁니까? 더 나아가 왜 모른다, 기억 안 나는 걸 왜 부탁을 하냐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기억 안 나는 건 기억 안 난다고 해야 되는데 왜 법정에서 모르고 기억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주라고요? 왜 들었다고 해주면 되는지 말하냐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위중교사라, 위중교사. 자, 보시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딱 걸려버렸다. 그리고 그와 관련 녹취록이 지금 하나하나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위중교사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 줄 아시겠죠? 이재명이 검사 사칭과 관련돼서 구속당했던 건 2002년이다. 2002년에는 이재명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존재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가 안 됐다고. 근데 그 2002년에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요, 이재명 하나 구속시키기 위해서 당시 검찰, 당시 KBS, 당시 성남시가 짜고 쳤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냐고요? 왜 그런 일을 벌이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이재명이 언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 거짓말을 쳤다고요. 자신이 누명 썼다고, 타겟당했다고, 그들이 짜고 쳤다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기소했다고요. 근데 이걸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김진성 섭외에다가 위증교사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못 벗어난다. 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제 이게 불과 2탄이라는 겁니다. 불과 2탄. 네? 이제 8분 까졌어요. 30분 중에 이제 8분 까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 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이것이 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돼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관심을. 어떻습니까?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 녹취록, 이거 법정에 없겠습니까? 검찰이 제출 안 했겠어요? 제출 다 했죠. 제출 다 했죠. 실제 재판부는 이 녹취록 다 들어봤고요. 실제 이재명 위증교사 당시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 과정에 들리까지 했고요. 그럼 뭐겠습니까? 아, 재판부 다 들어봤네. 예? 재판부 다 들어봤네. 이쯤 되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끝내도 아무 이상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녹취록을 들은 만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여론 띄우면 되는 것이고 빨리 재판 끝내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안 된다고 원래 보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된다고 봤는데 막 억지로 기소해놓은 거고 이거 의견이잖아, 의견. 네네. 유죄 판결 인정됐지만 나는 억울하다. 네. 그 얘기인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냐, 의견인데 억울하다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논점이고 해서요. 자, 이재명 씨, 그 의견이 아니에요. 네?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말하는 건 의견이 아니에요. 그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네?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자, 더 나아가 이재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네?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게 위증이라고. 아, 오재권을 한번 찾아봐야겠네. 근데 오재권이가 통화한 걸로는 거기 안 돼 있더라고요. 아니, 통화를 안 해도 수행을 했으니까 KBS 측이나 이런 거 하고 뭐 한 얘기를 알고 있겠지. 네, 그때 수행을 오재권 제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오재권은 뭐예요? 자, 이재명 씨, 오재권 씨 찾았습니까? 네? 오재권 씨 찾았어요? 지금 이재명이 오재권 씨 찾았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오재권 씨랑 통화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위증고 교사와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금 녹취록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공범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공범은 이와 관련돼서 혐의다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이 허위 증언 요구받고 중압감까지 느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공범도 인정했고 관련된 물증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망치 두들기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단순히 이재명의 위증교사 녹취록을 듣고 끝낼 게 아니라 이러한 물증과 이러한 공범의 혐의 인정까지 있는데 재판부는 뭐 하느라 이날 이때까지 판결 안 내느냐라는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려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이 녹취록 공개의 취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민주당 좌파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하나하나 반박하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